네. 제목은 이제 무자식이 성팔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자식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재미있게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어요. 아니 하늘이 저희한테 주신 소중한 자식인데 왜 그 무자식의 성팔자예요? 감사한 거지, 그죠? 네. 옛날 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옛날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자식을 이제 볼 때, 근데 젊은 그 엄마들이 이렇게 계시면 제가 좀 말씀을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아니요, 이렇게 편해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예전에 자식을 키웠을 때,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나실 테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지금 또 어린 아이를 키우신 분이 계실 테고, 그럴 텐데, 시험 잘 봤어요, 여기?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딱 보면서, 야, 정말 너 너무 잘한다. 너 컴퓨터 잘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프로 게임 하면 되겠다. 칭찬을 했어요. 이렇게.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애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자마자 처음에 한 소리가 숙제는 다 했니?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걸 봤을 때는 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과거에는 바둑이 유행했지만 요즘에는 게임이야. 게임만 잘해도 요즘에는 정말 유명해질 수 있어. 프로게이머 있잖아. 이렇게 칭찬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아이는 더 잘해. 컴퓨터 게임을.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순간 똑같이 칭찬을 해야 되는데 너 숙제는 다 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같은 행위인데 내가 이거를 보고 똑같은 행위인데도 내 친구 자식을 보고는 칭찬을 하고 내 아이한테는 막 화를 내고 숙제를 했냐 안 했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저희 한의원에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70% 정도가 다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이 이제 심하게 오는 분들일수록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래야만 된다고 하는 잣대가 높아서 그 이상이 안 되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잣대가 들쑥날쑥이잖아요. 똑같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보고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혼을 내고 남의 자식을 칭찬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미에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이렇게 이제 기분이 좋지 않고 이렇게 우울했을 때 잠깐 동안의 작은 동작만으로 해서도 이 기분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이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 제가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제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지금 대부분 다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장가씨 보내시고 그죠?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아이들이 다 장성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결혼은 맞지 않고 학생이거나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화를 할 때 보통 이제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이제 조금 이제 좀 현명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어떤 분들은요 말을 하면 자식이 되게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부모가
부정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아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부정을 해버리면요 그 자녀들이 그 마음을 다 닫아버려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 환자분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런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경청을 해요. 똑바로 맞추고 그러니까 눈을 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근데 저희가 이제 치료할 때 있죠. 치료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야기는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다 이야기하고서 너무너무 훌륭하신 원장님이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치료가 다 됐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우리 애들은 말을 안 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이 왜 말을 안 했냐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언제 무의식적으로 무시했다거나 잘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런 말들을 부정적으로 들었다거나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이 마음을 막고 입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될 때는 제일 처음에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시간이 허락되는 한 제가 진찰할 때는 저 실장이 몇 번씩이나 들어와서 빨리 나오시라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환자분들 이야기 들어주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과정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인간관계에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주보고 경청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경청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모든 문제는 사안이 풀리거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는 이제 동감을 해주셔야 돼요. 동감. 우리가 이제 맞장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상대방의 이야기가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은 맞장구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거죠.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감정의 동, 그걸 감정 동이라고 하는데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네 말이 맞아.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고 동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처음에 마주봤다가 그 뒤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그 뒤에는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좋아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동감해주고 맞장구를 쳐줘요. 그렇게 또 비슷한 감정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근데 교감을 하게 되면요 그 뒤부터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충고도 필요하고 더 좋은 방법.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충고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 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자녀분들을 훌륭히 키우시고 출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계시면 제가 더 이런 말들이 더 이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왜냐하면 이제 이제목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제 이 첫 번째가 자식 때문에 속상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어머니하고 남편 가족 간에 볼 때는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한 관심이 보통 관심이 아니에요.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아왔지만 자식만큼은 내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을 누려줄 거예요. 이런 나름대로 어떤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또 어머니들이 또 보통 어머니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머니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식 때문에 괴로울 수가 있어요. 원래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 자식들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교감하고 이렇게 나누어 간다면 좀 더 잘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우울하다. 근데 요즘같이 이제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지고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네, 연세가 이제 한 50대 가시는 여기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이제 이렇게 되시고 하시면 왜 아침에 가을에 낙엽에 휘날리고 하면 마음이 좀 알싸하잖아요. 네, 우리가 굳이 그거를 뭐 남성 갱년기가 어찌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괜히 옛날 같지 않게 괜히 막 드라마를 봐도 이제는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막 부인은 가만히 있는데 바깥분이 혼자 눈물을 졸졸 흘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연세 드시면. 근데 이제 마음이 우울하고 이제 이렇게 가라앉고 알싸한 과거의 추억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잘 알았다가 헤어진 사람이라든지 좋았다가 잊혀진 사람이라든지 그런 게 생각나면서 마음이 착 가라앉는다고요. 이제 가을에 낙엽이 질 때는 그걸 보고 과연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 그거는 우울한 감정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우울한 감정하고 우울증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울한 감정은요, 아침에 이제 길을 걷다가 낙엽을 밟으면서 마음이 축 가라앉으면서 우울했어요. 다시 가을이구나. 이제 겨울이지. 몇 해가 더 지나가면 나도 늦겠지. 생각하면서 혼자 마음이 우울했다가 이제 직장에 나와서 일하다 보면은 또 갑자기 일하다 보면 또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다가 다시 또 그 환경을 벗어나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이런 분들은 이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성이 풍부한 거죠.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아침에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점심에도 그런 감정이 있었고 저녁에도 그런 감정이 있었고 저녁 때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웃음도 안 나오고 계속 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이런다 할 때는 일단은 우울증이 아닌가를 의심을 해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생기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우울증 동생이 불면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히 불면증이 기나긴 겨울에 새벽에 깨면은요 미칩니다. 왜? 밤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면증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과 함께 같이 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식욕 감퇴, 입맛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검사를 해봤는데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아무데도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파 죽겠어요. 이게 우울증에서 온 통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우울증을 보는 그 시각이 그 양방하고 이 한방하고 우울증을 보는 시각이 좀 틀립니다. 네. 뭐냐면 양방에서는요 우울증이 이 뇌에서 우리가 감정을 감당하는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제 가끔 뭐 뉴스에서 들어보셨는 거 있지만 뭐 세로토닌, 뭐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제대로 어떤 조화롭지 못하게 어떤 분비가 되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우울증이 온다고 그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양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울제가 뭐냐면 그러한 전달 물질들을 조절하는 약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울증이 왔을 때 그런 약을 먹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이 한결 편해지고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근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다시 또 그런 상태가 돼요. 제가 그저께 치료하신 분, 토요일날 치료한 3일 전이죠. 3일 전에 치료한 분 중에서 한 분은 우울증 약을 5년 동안 먹었어요. 5년을 먹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끊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끊으면서 저와 함께 이제 자연
한방위법으로 우울증을 치료하자고 이제 시작하신 분이에요. 5년 동안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항우울증을. 근데 왜 5년 동안 먹었느냐? 먹을 땐 좋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먹은 이유는 먹을 땐 좋아요. 먹을 땐 좋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괜찮다가 또 안 먹으면 또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또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끈 게 5년이에요. 좋아지겠지 하다가. 더 심한 분들은요, 그 약을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20년 가까이 먹다가 완전히 몸이 새꼬챙이 같이 마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다시 또 우울증을 주니까 내가 여기서는 치료가 안 되겠다 해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분을 내가 치료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분도 역시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항우울제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것은 우울증의 원인이 바로 뇌 전달 물질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이 항우울제를 쓴다고 하는 건데 한의학에서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예요, 결과.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치료는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허리가 안 좋아서 다리가 이제 아파 죽겠는데 결과는 다리가 아픈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다리 아픈 건 치료하는 거예요. 원인은 허리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장 말씀드리면. 근데 그쪽 사람들은 다리 아픈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치료됐더라도 다시 또 안 좋아지는 이유는 원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허리 다리 치료할 때는 거기서도 그렇게 원인적인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에 대해서만큼은 원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 다시 말해서 뇌 전달 물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달 물질들이 조화롭지 못하게 된 상황, 이런 상황이 원인이면서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결과인 것이죠.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바로 저희 한의원이 동무당 병인이잖아요, 병인. 원인이 바로 병인이에요, 병인. 근데 병인이 뭐냐면 개인의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과 환경을 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너무 급하게 빨리 많이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을 그런 습관이 있어서 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 중에서 개인의 습관을 보면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 생각해보면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 중에서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먹어요. 한참 모아서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그래야 스트레스를 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식적이라고 하는 병인에서 오는 우울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나 또는 너무너무 슬픈 일을 많이 당하거나 너무 놀랬거나 너무 공포스러웠거나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그거를 칠정이라고 해요, 병 중에서. 그리고 너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과로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하면요, 너무 짜증이 많이 나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해도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우울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 중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왜 좀 색을 밝힌다고 하잖아요. 여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그래서 몸에 정이 고갈돼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개인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병인을 다스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울증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환자분들이 오시면 첫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환자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그걸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를 가족 간에 가족 간에
가족 간의 대화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습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너무 급하게 먹지 않는지. 그러면 그분이 앓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분의 병의 원인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급하게 먹고 너무 빨리 먹었던 거죠. 또 어떤 분이 잠을 못 주무시고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요. 근데 그분 생활을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바로 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쉬셔야 돼요. 일을 적게 하고 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우울증이 치료될 수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이제 분노하거나 근심 걱정을 해서 오는 우울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인간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꼭 치료가 아니라 이 가족 간의 관계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오신 분들을 치료를 할 때 하는 방식은 처음에 오시면 마주보고 경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문제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마주보고 경청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다 들어줘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요, 보통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끌어올라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두 번째는 동감하는 거예요. 같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틀린 이야기를 해도 다 맞다고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이상한 걸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이런 걸 좀 먹고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병원도 아니고 한의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상한 데예요. 이상한 데서 한약도 아닌 것이 이상한 걸 먹고 왔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경우는 이제 혼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을 그런 데 가서 함부로 그렇게 약을 쓰느냐고 이렇게 혼을 내거나 해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그래요.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을 치료하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속은 어때요? 막 끓어오를 거 아닙니까? 의사의 양심으로서 내가 의사가 아니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은 경청을 하고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맞는 이야기예요. 왜 귀중한 내 몸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그런 데 가서 그런 약을 먹냐. 진짜 답답하다고 말을 하면 분명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듣는 분은 기분이 나빠요. 속으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참 건강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좀 저기 한 양방병원에 가면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친구 중에서 양의사들이 많거든요, 한의사보다. 근데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제발 좀 환자분들을 혼내지 마라. 좀 큰 병원일수록 마찬가지. 큰 병원일수록 그렇게 혼을 이렇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그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말을 하면은 뭐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랬냐고. 어떤 사람들은 막 성질을 낸대요, 환자들한테. 그러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을 신뢰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틀린 말인데 그 원장이 내 말을 존중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걸 본인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이분은 내 말을 정말로 경청해서 듣고
내가 아무리 힘든 이야기를 해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분이고, 이건 이게 어떻게 의사와 환자와 관계에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족들과 관계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한 게 있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비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여기 원장님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다 라는 생각이 들게만 하면 그분은 이미 우울증으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교감이 되게 되면 그 뒤에는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나 좀 큰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해도 뭐 이런 거 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주의하세요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고 집안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푸는 과정을 첫 번째는 경청을 하고, 경청할 때는요 마주보고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둘이 한 곳을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경청하겠어요? 마주보고 앉아서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와 함께 가자. 공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제 특히 지금 이제 어린아이 키우고 있는 몇 분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격려와 칭찬이에요. 격려와 칭찬. 저는 제가 저기 심각한 우울증 환자분들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고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제 교감이 됐어요, 이제. 환자분들과 교감이 됐어요. 교감이 되고, 아, 저 원장은 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 이야기해도 다 이해를 해주고, 나를 좀, 믿어주는 그런 원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교감이 됐어요. 교감이 됐으면, 그 뒤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미션을 드린다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습관이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션을 드려요. 미션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저희 치료할 때 저한테 치료를 오시면서 집에서 꼭 이걸 주의하세요. 식사하실 때 절대로 물 말아 먹거나 국 말아 먹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드세요. 꼭꼭 씹어서 충분히 입에서 소화를 시킨 후에 삼키세요. 병의 원인이 급하게 먹는 거에서 오신 거이기 때문에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40년, 50년 동안 해왔던 습관이 한 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교감이 돼가지고 이제, 아, 맞아. 내가 그 원장 말 듣고 해야겠어. 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칭찬이 필요해요. 칭찬. 격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격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고 잘한 부분이 있다면은 대폭 칭찬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잘하면 그건 기본이에요. 못하면 혼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잘 부드럽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장과 환자와의 관계는 칭찬과 격려 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원장과 환자와의 관계나 말씀드렸지만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모든 관계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람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객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션이 교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미션이 주어진다면 그런 미션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죠. 뭐, 아, 원장님이 이 식사를 꼭꼭 씹어서 드시자고 했는데 오늘도 결국 못했어요. 어떡하면 좋죠? 괜찮아요.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발전된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격리잖아요. 칭찬은, 아, 원장님, 제가 처음으로 요번에 한번 물 먹지 않고 그냥 꼭꼭 씹어서 먹어봤어요. 아, 진짜 어려웠지만 어려웠지만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너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좀 지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치료하신 분 한 분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극심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인데 증상이 특이해요. 그 우울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울증이 뭡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죠? 죽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벼랑에 떨어질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말도 하겠어요. 짜증밖에 안 나요. 그런데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나마 이걸 푸는 방법이 뭐냐면은 길거리에 가다가 간판을 보고 간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간판을 보고 간판을 글씨 수치에다 쓰는 거예요. 그걸 쓰면 좀 마음이 편하대요. 이상하죠? 일종의 감각 신경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써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뉴스나 방송국 연속도 보잖아요. 거기서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걸 찾아서 자기가 확인을 안 하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글씨가 보이면 그걸 써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써야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정신과를 먹다가 그걸 먹으니까 사람이 축축 처지는 거예요. 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하게 이렇게 기분은 나쁘지 않은데 멍하게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저한테 그 약을 쭉 드시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치료했냐면은 제가 이제 집에 가실 때 이랬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주문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주문을 하루 종일 외우고 다니세요. 그 주문이 뭐냐면은 안 써도 괜찮다. 안 써도 괜찮다. 근데 그렇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을 잘 이제 듣기로 했단 말이죠. 듣기로 한 이유는 그 전에 제가 쭉 이야기 듣고 다 이 과정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부감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그 명심문이라고 그러는데 명심문을 안 써도 괜찮다 이렇게 명심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분은 그때부터 이제 기가 때마다 안 써도 괜찮다, 안 써도 괜찮다. 잘 때도 안 써도 괜찮다. 그래도 쓰면서도 안 써도 괜찮다, 안 써도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보름 뒤에 전화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대. 말은 안 써도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이걸 안 써가지고 도저히 힘들다고. 살 수가 없대요. 써야만이 마음도 편하고 정신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보름이 지났어요. 내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써도 괜찮다고 하는 주문을 계속 하라고 했어요. 자기 암식을.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째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진찰을 하는데 제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안 써도 괜찮을 때가 있었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대폭 칭찬했겠죠. 너무 잘했다. 그리고 처음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래도 안 써도 괜찮다고 자꾸 말을 하지 않냐. 그죠?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 똑같은 행위지만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할 수 있다. 격려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몇 번씩 안 썼대요. 칭찬한 거야. 제가 대폭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3개월째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부터는 본인이 본인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한테 너무 인색한 분들이 많아요. 남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데 자기한테는 너무 인색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을 더 사랑하고 본인을 격려하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뒤에 그 바깥분이 또 저희 한의원 환자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너무나 많이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이제 한번 조만간 놀러 오신다고 했으면 모시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요, 무슨 뭐 신경과약, 항우울증 무슨 약 이런 것이 뭐 화학약 이런 것만 쓰는 양방의사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라는 거는요, 그런 전자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의지로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방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치료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마주보고 경청하고 함께 바라보면서 동감하고 그리고 경계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그 대화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가정의 화목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그것만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 수 있어요. 그 굉장히 큰 회사의 CEO 있잖아요, 회장님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격려와 칭찬이에요. 그래서 격려와 칭찬은 자그마한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엄청나게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한테도 가장 큰 덕목이고 그런 걸 잘하는 분이 CEO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상으로 제가 좀 말씀은 마쳤고요. 저희가 그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긴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안 좋은 일도 스트레스지만은 좋은 일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이나 어깨 이런 흉곽 이런 데가 많이 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숨도 짧아요. 숨을 편하게 이렇게 쉴 것 같지만 편하게 이렇게 쏙 쉬는 거는요 등산 가서 산꼭대기에서 쉬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쉬는 거. 그렇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못 느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은 숨이 되게 짧고 흉식호흡만 해요. 이 숨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복식호흡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식호흡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거 쓰지 않잖아요. 그죠? 숨 쉴 때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쓰지 않던 복식, 배를 이용한 호흡을 함으로 해서 이 가슴이나 상부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긴장. 그러니까 소위 그 이완요법 중에 가장 쉽고 빠르고 좋은 게 바로 복식호흡이에요. 이것만 해도 우울증을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즐겁게 내가 나에게 격려와 칭찬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내가 남에게 격려와 칭찬을 더 즐겁게 지식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침대 눕잖아요. 침대 똑바로 누우셔가지고 양손을 배꼽 위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침대에 누워서. 그리고 호흡을 최대한 들이마시는데 가슴은 가만히 두고 배가 볼록하게 나오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누워서 가슴은 가만히 두고 배가 볼록 나오게 숨을 쭉 들이마셔요. 그럼 배가 볼록 나와요. 입을 배를 내미세요. 배를 볼록 나오게. 숨을 쭉 들이마신 상태에서 최대한 들이마시잖아요. 그럼 잠깐 멈춰요. 잠깐 멈추시고 다시 또 쭉 내쉬세요. 쭉 내셔가지고 배가 쏙 들어가게 쑥 멈춰요. 쑥 내쉬고 나서 다 내쉬면 다시 또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또 쭉 이렇게 배를 내리면서 쉬는데 여기 시간을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세는 거예요. 일단 여기 내쉴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복식호흡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 저 계시는데 지금도 주인공. 그래서 알려드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명상도 있고 기공도 있고 요가도 있고 되게 많은데 가장 쉽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복식호흡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당장 할 수 있고요. 이거 하루에 주무시면서 한 번씩 하잖아요. 웬만해가지고는 우울증 안 생겨요.
웬만해가지고는 공황장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거 하다가 주무시면 돼요. 그냥 하다 보면 점점 잠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주무시면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이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나눠드렸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만들어보죠. 너무 진료실에서 딱딱하게 말을 하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문자를 보내고 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면 오셔서 빵 맛있잖아요. 네,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시겠고요. 네, 이제 치료하시죠. 네. 더 드세요. 네, 해주시죠.